내일부터 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대요. 월요일인데 오늘 뭐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2.12 사태 배경과 결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2.12 하면 홀짝홀짝이라는 술 마시러 가자는 뜻의 채팅 용어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또한 타오바오 12.12 및 티몬 12.12.12까지 12.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은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12.12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날을 의미한다. 바로 12.12 사태를 의미하는데 1979년 10월 12일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12.12 사태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배경과 결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전화 오네. 12.12 사태는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 한 거죠. 1979년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통하여 국가재건 최고회 2대 의장으로 대통령직에 있던 시기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는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비서실장은 10월 26일 종로구 군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만찬을 하고 있었다. 영화가 나왔어요. 12.12. 전두환 역할에는 이덕화가 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 직책은 보안사령관이 있어요. 전두환은 제11대 12대 대통령 지냈죠. 40 후반부터 60 초반까지 88년도 60 초반까지 이런 보안사령관을 했습니다. 출생일은 1931년 1월 18일 출생일이 나오네요. 전두환이가 1931년 1월 18일 생이네요. 18이네. 자,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그리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부관, 제9사단 29연대장, 연대장, 월남병마부대, 제1공수특전단 단장, 준장, 육군중장, 청와대 경호실 차관보, 육군소장, 제1사단장, 1978년 제1사단장 했습니다. 1979년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12.12 사태로 정권 장악. 1978년에 제1사단장 하다가 그 다음 1979년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12 사태로 정권 장악이 1979년 제1사단장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다음에 서거하시면서 합동수사본부장 계엄령이 내렸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정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국군보안사령관, 자 이때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1980년 육군중장 별 3개죠. 중장으로 진급하고 1980년도에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로 또 올라갔고, 중앙정보부 부장서리, 80년대에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 육군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겸사령관 하면서 그때 당시 정권 잡기 전에 잡으면서 겸사령하면서 육군 대장까지 올라가고 1981년에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까지 대통령하다 1988년에 제12대 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이래 또 있었고 대통령을 한 9년 했죠. 그러니까 1981년도에서 1988년도까지 올림픽 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있었는데 뭐 한 90년대는 전부 다 중도한 정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 5년 했고 뭐 이런 화려한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요. 당시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한정이 일어나면서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전국이 어수선하던 시기였다. 차지철과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자하는 최측근이었지만 서로의 노선과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한다.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도 수차례 방영된 5공화국을 살펴보면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상당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왔죠. 제5공화국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나온 2인자로 그때 연기자가 서인석 제9사단장 소장이었는데 제9사단장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출생은 1932년 12월 4일 노태우 대통령이 1932년 한 살 적네요. 12월 4일로 나옵니다. 1956년 보병 소대장 그리고 1950년 이때 6.25 사변 때죠. 50년에 군사정보대 영어 번역 장교 영어를 잘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영어 번역 장교로 있었습니다. 군에서 그 영어를 번역하는 군인으로 장교로 있었대요. 그 61년도에 방첩부대 정보장교, 보병연대장, 공수특전 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관 차장부, 수경사령관. 그때 저 11.6 사태 일어날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수경사령관 제9사단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정권 잡으면서 반사령관 전두환 지책을 물려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81년도에 예편 대장으로 예편해서 정무 2장관 전두환 대통령 때 장관 정무장관을 하고 82년도에 초대 체육부 장관 그리고 남북한 고위회담 수석대표 내무부 장관 장관은 뭐 3-4번 했어요. 그리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때 이제 올림픽 개최됐죠.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장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12대 국회의원을 한번 냈습니다. 전국 민정당 대표위원 민정당 대통령 후보 민정당 대표까지 했네요.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90년도에 민주당 총재 그리고 1987년도에 민주당 총재 그때 대표를 총재를 했습니다. 민정당 87년도 12월에 13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올림픽을 했으니까요. 노태우도. 그리고 10월 26일 궁정동 만찬 도중에도 김재규와 차지철은 마차를 빚게 되는데 당시 화를 참지 못한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도 발사하며 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이른다.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자가 이 창안인데 제 5, 6, 7, 8, 9대 이거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했고 출생은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출생일은 1917년 11월 14일입니다. 사망은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11억 4세죠. 1950년도 이게 6.25 사변 때죠. 그때 계급이 뭐냐면 6번 정보국 1가장으로 있었습니다. 정보국. 그리고 6.25 사변 끝나면서 1950년 육군 중장 2군단 제3군단 보병당장 육군 중장이 됐네요. 아마 이때 별을 달았네요. 6.25 사변 끝나면서 1954년 2군단 포병 사령관이죠. 별다니까 단장, 포병 단장 하다가 포병 사령관, 포병학교 교장 겸 포병감, 1955년 6사단장, 1957년 6군단 부군단장, 7사단장, 그리고 58년 육군 중장, 1군단 참모장, 그리고 1959년 육강구 사령관, 1950년에 1960년도 60년도에 군수기지 사령관, 1강구 사령관. 이때는 강구를 했네요. 강구 여단장을 1강구로 했습니다. 여단장 사령관 1여단을 1강구라고 했네요. 6번 참모부 부장, 육군 그래도 육군 참모총장 안돼 부사령관. 이렇게 높은데도 육군 참모총장은 제일 높은 건 안 되네요. 그리고 6번 작전 참모부장, 2군 부사령관. 1961년 5월 16일. 이게 61년도에 쿠데타 했습니다. 5월 16일 군사혁명이죠. 군사혁명 주도. 이거는 쿠데타라 하지 않고 군사혁명이랍니다. 최고의 의장, 육군 중장, 육군 대장. 바로 이제 준장에서 준장이 별 2개죠. 그 다음에 중장 별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육군 대장까지 바로 최고의 군사혁명하면서 대장까지 다뤘습니다. 3개, 2개에서 3개, 4개 되고 1963년 제가 62년생이니까 저 태어날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자, 63년부터 제5대, 6대, 7대, 8대, 9대 1979년까지 한 18년가량 될 겁니다. 대통령 취임 기간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파헤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5월 16일 날 김재규한테 총격당하면서 서거하시면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령 내렸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잡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사망한 만큼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당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그때 정성화가 제일 높았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되고 보안사령관이었던 투스타 전두환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맡게 된다. 그 수사를 다 하면서 나중에 전성화까지 계엄사령관까지 체포한 겁니다. 그게 12.12 사태 오늘이에요. 오늘 그때 당시 70 그때 몇 년도야? 79년도 12월 12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사망하시면서 2달 후에 전두환이가 쿠데타한 겁니다. 하여튼 전두환이 대단해요. 그때 이제 당시 김재규를 보겠습니다. 김재규 그때 당시 뭐 준장이나 별세기인가 이랬죠. 박정희 대통령 후배인데 김재규 장군이 출생이 1926년 3월 6일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데는 김형일이가 김재규 역을 맡았습니다. 사망일은 1980년 5월 24일. 그 다음에 사형 선고됐죠. 사망은 1980년 5월 24일. 사망 요즘 같으면 사망제도 없는데 그때 당시 군사정권이니까 참. 자, 73년도에 제9대 국회의원,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일찍 그 정치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74년 제13대 건수부 장관,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장관을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육사 후배인데 뭐 중앙정보부장까지 했죠. 일찍 그 육사 군인으로 있다가 장군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출마해야죠.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13대 건설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리고 1976년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때인데 그리고 79년도에 이때가 이제 제가 고2 때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거죠. 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 5월 24일 교수형. 당시 정도한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총애를 받고 있기도 하였으며 군부 내에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하여 군 선배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든든하게 후원을 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군대 내 사조기인 하나의 리더로 우뚝서게 된다. 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하나의 그 리더죠. 하나의 리더, 하나의 회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성화 겸 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소장 간에는 사건의 수사 및 군 인사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게 마찰이 일어났다. 겸사령관과 전두환이 이제 전성하고 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 당시 군정동 안가에 전성하 육군참모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권력에 노심을 내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사망 당시에 옆에 전성하 육군참모총장이 있었답니다. 그 다른 곳에 박정희 대통령 그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어디 방에 있은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조사를 한 거예요. 전두환이가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때 이제 전성하를 제거하고 군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선 겁니다. 당시 전두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군부 세력은 군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성하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사건 조사를 위해서 당시 겸사령관이자 자신의 상사인 전성하 대장을 연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게 10월 26일 날 김계은이가 배반했다더라고. 김계은이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서 원래는 그 김재규하고 김계은이 다 같은 패거리래요. 같은 패거리인데 김계은이가 밤 11시
30분경에 배반을 하는 바람에 김재규가 사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은 성공했는데, 시해는 성공했지만은 김재규가 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그 뭐 김재규도 교수형까지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김계훈이가 배반했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그냥 교수형이 당하고 모든 것은 이제 김재규가 암살했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긴다는 학동수사본부장이라고 해도 겸사령관을 연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선조치 후 사후 승인을 받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먼저 체포하자 이렇게 전도하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다. 12.12 사태가 일어나던 10월 12일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 공관 경비병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겸사령관 정성화 총장을 강제 연행에 성공한다. 자, 10월 12일 오늘 1979년 오늘 12.12 보안사령관과 그때 당시 보안사령 전두환이겠죠. 전두환이가 노태우인가.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청와대 옆에 있어요. 공관이 아무리 청와대 옆에 있지 싶은데 육군참모총관 육본이 있나? 하여튼 육군 정성화가 사는 공관에 들어가 공관 경비병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제압합니다. 그냥 뭐 총격을 가하겠죠. 그냥 몇 명 쏴 죽이고 그냥 제압하고 겸사령관 정성화 총장을 강제 연행합니다. 정성화가 김재규하고 짜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했다고 하면서 총장이 대통령을 제거 없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당시 정상적인 육군본부의 지휘체계에 있던 수경사령관 장태환 소장, 헌병감 김진기 중장 등 육군지휘부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반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연행 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을 이제 설득하였습니다. 강제로 막 급속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정성화 참모총장을 체포했어요. 성공 강제 연행하고 김재규하고 같은 패거리다. 짜서 대통령을 암살했다. 이래 누명을 세워가지고 강제 연행하는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난 뒤에 육군본부에는 이제 수경사령관 장태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 진짜 막 대단하대요. 이분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병 그 신태인가 이분이 그 장태환을 다 제압했답니다. 현병들이 반항하는 장태환을 제압하고 몇 명 쏴죽여 버리니까 장태환이 꼼짝 못하죠. 그리고 정성화 강제 연행하고 게임 끝이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최규하를 좀 설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가를 받아냈습니다. 정성화가 죄 있다. 김재규하고 같은 공범이다. 이렇게 딱 누면 씌워가고. 그런데 이걸 하급상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군인 중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인데 별이 대장인데 전두환이 그때 별 2개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체포를 합니까? 구속영장도 없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제 구속영장 발부 한 걸로 하고 대통령한테 체포
하라 법무부 장관을 이제 설득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법무부 장관 및 당시 신군부 세력이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유하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항영시 1군단장, 차구본 수도군단장 등이 함께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전성화 체포의 사후 승인은 다음날 새벽에 제거되었다. 그 이후 신군부 세력의 중심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제5공화국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군에서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전두환 소장은 1980년 중장 진급과 함께 소장이 별 2개에서 이제 3개 달았습니다. 공석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중앙정보부장은 굉장히 뭐 대통령 밑이 뭐 국무총리보다 더 막강한 것이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별로 올렸지만 그때는 2인자가 그냥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래 김재규가 이때도 전두환이가 뭐 거진 정권을 다 잡아도 중앙정보부장은 못해서 그냥 서리,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으로 되는 거죠. 서리까지 되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정보를 뭉쳐쥐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 중앙정보부는 뭐 정보가 제일 확실하고 빠르니까 하여튼 권력을 잡으려면 중앙정보부를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여기서 이제 서리까지 되면서 서리는 그냥 정보부장이 제일 높은 자리니까 김재균 하면 정보부장이 체포됐는데 전두환이가 다 이제 뭐 요직은 다 잡아버렸어요. 1980년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정권을 잡고 그 다음 해에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났죠. 제압하여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그해 8월 대장 진급을 한다. 강주 그냥 싸그리 계엄령 되니까 이게 강주 사태는 계엄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전두환은 그냥 계엄령이었다. 계엄 사태, 계엄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봄에, 여름에, 초여름에 5.18 일어나고 뭐 가을, 늦여름에 그냥 대장 달았습니다. 대장. 그냥 뭐 막 올라가는 거죠. 그냥. 지가 별 달고 싶으면 달고 뭐 별 2개에서 바로 별 3개, 4개까지 달았습니다. 대장으로. 진급과 함께 군복을 벗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장 달고 그대로 이제 군복 벗고 대장까지 높은 자로, 그 다음에는 뭐 원순대 달 일이 없죠. 대장이 제일 높은데 이제 제11대 국민회의가 아주 그냥 뭐 간접 투표를 해야 직접 투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대의원들 투표해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 전부 다 민정당이니까. 이후 1980년 임기 7년을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 있게 된다. 12.12 사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정직 대통령들이 재임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정당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12.12 사태가 그때 당시에는 정당하다 이렇게 봤죠. 하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었고 하거상에 의한 쿠데타로 구정하면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다 구속시키면서 재판하면서 하거상이 돼가지고 12.12 반란 이렇게 됐습니다. 군부 독재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옥살이와 희생을 했던 만큼 12.12 사태를 바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뭐 그 5공화국의 드라마에서 뭐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진짜 뭐 어려운 이런 사태인데, 뭐 먼저 알면 5.16 5.18 그러니까 11.6
11.6 사태, 그 전에 그의 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가 1979년도이죠. 저 고등학교인데 그 전에 부산, 마산, 화성운동이 강주, 전국에서 서울에서 다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안 해도 그냥 나라가 만능하는 거야. 그냥 데모로. 안 그러면 뭐 큰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뭐 18년 동안 정권 잡고 있는 박정희 정권이 그냥 무너진 거죠. 김재규 총한방에 무너졌는데 뭐 김재규 장군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끝났다. 그래서 뭐 선택한 길인데 뭐 그 이봉규 TV에서는 김계훈이 그 당시 김재규, 김계훈, 뭐 장태환 이런 사람이 같은 패거리인데 김계훈이가 배반했대요. 암살하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뒤에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장군이 일단은 성공했지만은 김계규 장군도 그냥 사형 당하게 된 거죠. 이런 12.12 사태입니다.